네, 실시간으로 시장 보시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을 통해 수급 내용 보고 오셨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을 토대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검색 많이 된 종목을 열어보고요. 그 내용 그리고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특징은요. 경영권 분쟁 관련주가 10개 중에 3개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1위에 한미사이언스, 4위에 티웨이항공, 7위에 티웨이홀딩스까지. 일단 이 세 종목 모두 주가는 급등세고요. 그리고는 반도체주도 여전하죠. 반등 시도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5거래일 만에 반전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3위에 있는 AI 기업 SP소프트도 눈에 띄죠. 밤사이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 소식이 관련주에 훈풍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커피 믹스로 잘 알려진 동서가 눈에 띕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장인데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등락을 너무 반복하고 있어서 피로감도 함께 동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재료 있는 바이오주 피플바이오가 치매 진단 키트로 유럽 1위 검진센터 공급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 강세 보이고요. 비트코인 강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코인 관련주로 핑거가 강세 보이면서 검색도 가장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얼마 만에 이렇게 반등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의 상승 배경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좀 미국 증시 분위기가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AMD도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주가의 향방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알파벳이 가장 좀 빅테크 기업 중엔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거의 35% 정도 오르면서 일단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좀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특히나 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일단 어제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미반도체와 최근에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의 어떤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한화 인더가 좀 빠집니다. 어제는 한화 인더가 거의 10% 정도 올랐었고 한미반도체는 5% 가까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정반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만의 어떤 그 공급사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ASMPT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조금 그 다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주문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인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장비 테스트를 하고 있다. 2차 테스트까지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영향을 좀 줬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그 ASMPT 쪽에서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HBM 기업한테 이번에 TC 본더 장비를 납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콜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대규모 HBM 기업이 대체 누구냐였는데 그럼 여기가 SK 하이닉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화인더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불리한 상황 아니냐라는 좀 그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보고 어느 정도 좀 윤곽에 잡혀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한화인더와 한미반도체 사이에 어떤 좀 경쟁하듯이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역할들이 오늘은 한미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는 그런 영향이 이제 앞서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한화인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기도 했었고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변동성도 계속 주의를 하셔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른 다변화된 그런 공급사들이 납품하는 장비가 뭐 HBM3 8단이라던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게 많이 최근에는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함께 좀 센티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워낙 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요즘 같이 가지 않고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또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아랫단에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 뭐 앞으로 가이던스 발표, 컨퍼런스 콜 이야기들 이거가 우리 기대에 혹시라도 부합한다면 한미반도체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에 엄청난 호재가 나오고 최근에는 조건부 승인에 관련한 네.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좀 수급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들어와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좀 실적의 가시화되는 속도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거고 그리고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한 18만 원까지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담아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 한미반도체 들여다봤고요. 자, 이번엔 테마주 가운데 핑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관련주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하고도 연결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서울옥션은 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핑거가 유난히도 많이 검색된 이유 뭐였을까요? 네, 일단은 또 이것도 미국 증시와 좀 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그 증시 안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좀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는 뭐 2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도 8%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중간에 막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갔다가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신고가 영역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핑거가 사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주가상으로도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워낙에 또 가볍기도 하고요.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인 수급들, 개인의 트레이딩성 어떤 수급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오늘 많이 검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을 지금에서 와서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미국 대선이 일단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지성 성격을 띠는 매물 출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세론 관련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뭐 단기 매매, 뭐 하루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변동성에 유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로는 용기 내서 해볼 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 들여다봤고요. 자, 이번에 리포트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로 가장 많이 보신 리포트는 삼성전기였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시했는데 3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전망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AI, 전장, MLCC 수요 기대되고요. 신사업 기대감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2위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역시 이 기업도 호실적.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올해 수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 78,000원으로 상향됐고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유지한다라고 밝힙니다. 자, LG생활건강 잠시 후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어닝쇼크, 이 가운데 저희가 봐야 될 모멘텀은 무엇인지 잠시 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는 현대차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나야 환입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유통채널 확대, 가격 인상 효과로 우호적일 것으로 보는데 반면 오버행 우려가 아직 여전하다라는 보수적 입장도 함께 동반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상향이 되었고요. LIG넥스원이나 현대로템에 비해서 소외감이 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 계기로 그 소외감 완전히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워낙에 좀 수주 규모 단에서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주가상으로도 다른 3사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따라갔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키 맞추기 경향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일단은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한 9%대 10% 가깝게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한 1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실적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보잉의 파업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매출이 인식되는 이번 2분기에 매출이 인식되는 프로젝트가 좀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이 좀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프로젝트도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체계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는 LAH라고 해가지고 그 헬리콥터 있습니다. 그 최초 양산이 이제 납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제기 수출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완제기 수출이 이제 매출이 YOY 기준으로 20% 이상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폴란드 쪽으로 FA50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좀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내년도에 완제기 수출 매출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FA50이 좀 추가되는 것들 그리고 UAE 쪽으로 수리온 계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계약이 좀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수리온 수출 사업 2차로 좀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종합적인 수주 어떤 프로젝트들을 계획을 해봤을 때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키 맞추기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빠르게 더 볼게요. LG생활건강인데요. 증권사는 회복은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실적 부진 배경이 중국이 아니라 북미였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북미는 사실 국내 화장품주들이 되게 확장시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디함을 못 따라가면 더 문제 아닌가? 내년 진짜 회복하나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팔기는 팔았는데 일단 많이 팔지 못했다라는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회복세를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부진했다라는 것들 좀 이번 어떤 어닝 쇼크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면세 매출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이번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부진한 상황들이 연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점진적인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 바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 내수 회복되는지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런 것들, 그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데이터가 좀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LG생활건강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많이 검색되는 종목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주연 대표의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로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